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4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홍정욱이가 피수되었다. 배임 등으로 피수되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 방송을 하기 전에 강병진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진 님이 날짜에 맞춰서 또 고고TV로 후원과 격려를 해주셨네요. 고고TV가 수입이 한 푼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가 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있을지 한번 전화 주세요. 강병진 대표님. 26일 날 홍정욱이가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됐다. 이걸 지금부터 제 고고TV 무식한 머리로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농담 따먹기나 구독자 따먹기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내 못난 머리에서 그래도 쥐어짜서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홍정욱이라면은, 내가 김종리라면은, 내가 문재인이라면은 항상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기가 묘묘하기 묘묘합니다. 26일 날 고소 고발 당했어요.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 첫 번째 시기를 보시죠. 26일 날 홍정욱이가 그간 즐거웠다 하고 인스타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네버 퀴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남기고 인스타그램을 접죠.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홍정욱 서울시장 후보, 대선 후보, 그죠? 그리고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잠깐 벌어지는데, 홍정욱이가 만약에 이걸 피소 사실을 26일 알아서 인스타그램을 접을 리는 없죠. 그죠? 그렇게 쫄보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런데 26일 날 홍정욱이가 인스타그램을 접으면서 뭔가를 암시할지게 피수당했다. 그죠? 첫 번째, 피수당했다. 그것이 또 어디로 피수당했느냐? 왜 꼭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을 했을까 하는 문제죠. 서울중앙지검은 누가 있죠? 추미애의 쩔따구, 문재인의 쩔따구, 이성윤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이후에 모두 전라 호남인으로 차오져 있고, 그죠? 이성윤의 직계는 물갈이를 해버리죠. 서울중앙지검에 26일 날 고소를 당했다. 이런 거죠.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 홍정희가 사는데 신고하면 되죠. 그죠? 홍정희가 어디 사는지 뭐 경기 북부에 서울 북부에 살으면 북부에 살으면은 그러면은 북부지검에다 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서울중앙지검까지 갖고 갔을까 하는 문제. 그죠? 두 번째, 9월 3일 어제 홍정욱이와 안철수에 대해서 김종인이가 비토를 놨다. 우리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서울시장 대선 후보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힘들어요,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는 당내에서 나올 수 있어도 대선 후보는 현재 거론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아무리 김종인 씨가 계획을 하더라도 이기기 힘듭니다. 이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분화될 것이며,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과거의 원죄를 물어서 지지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뭐 나온다면 지지를 해야죠. 고고TV도. 그죠? 고고TV는 문재인을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김종인 씨가 안철수와 홍정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 당내에서 나온다. 안철수는 나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화를 해버리죠. 홍정욱이도 당 외에 있는 사람이니까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압박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대권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빨리 당내로 들어와서 당내에 구세력, 구잠룡들 60이 다 넘었죠. 다 넘었어요, 60을.
2년 후면 62, 65, 67 막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라. 그런 거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울시장을 이길고 대선 후보를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을 선출해놓고 그만두려 그럴 때 서울시장을 이기면은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씨를 잡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왜 시기에 홍정욱이가 이렇게 피소를 당했냐. 두 번째는 또 시기가 오늘 그 김종인 씨가 말하는 게 또 묘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죠? 거기에 대답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 딱 뜨는 순간 이건 정치 공작이다 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회창 사건을 들으면 되죠. 김대엽이란 희대의 사기꾼이 나와서 김대중한테 붙었고 노무현한테 붙었고 노무현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김대엽이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다고 그랬어요. 김대엽이가 노무현까지 찾아가고 내 공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몇 번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회창의 그 아들 그 병역 문제, 그것도 나중에 사기라는 거, 그죠? 정치 공작이라는 게 다 밝혀졌죠. 그 아들 둘의 그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대선에서 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선 또 나왔는데 또 그게 또 발목을 물어. 딱 보는 순간 이 홍정욱이가 지금 기기묘묘한 시기에 고소당한 걸 보고 적어도 배임으로 고소당한 걸 보고 이것은 뭐다? 정치 공작이다 하는 소리가 딱 생각이 전 들어요. 나오는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 기존의 구체제, 국민의 힘이 김종인 체제에서 계획이 들어가고 진짜 저게 물갈이는 할 수 없다. 계획이 들어가지만 국회의원을 어떻게 물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구세력으로 묶어놓겠다. 신진 세력이 들어오는 족족 잘라내겠다 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정치 공작이 지금 더불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왜? 서울중앙지검까지 고발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A씨라는 게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요. 지금 고발인 A씨라는 게 이게 나오는 것이 지금 명동타워 배당 문제, 코리아 헤럴드 사업 문제인데요. 이게 언제 그 매각이 됐냐면 2005년 3월에 매각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보면은 2020년 8월 26일 날 고소를 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배임 혐의가 있다 그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 이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하겠다고 중앙지검이 지금 받아준 거야. 고소권을. 불법이죠. 받아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소장을 접수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받아준 거야. 딱 정치 공작에 냄새가 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내용부터 따져보죠. 이 A씨라는 애가 2005년 3월에 코리아 헬더 사옥을 명동타워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명동타워는 1년 3개월 후에 다시 한국 하이자에 팔았다. 그래 A씨가 말하기를 헬더 사옥을 명동타워에 매각할 적에 285억이었고 명동타워는 1년 만에 또 580억에 한국 하이자에 팔았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애는 1년 후에 이게 한국 하이자로 넘어가는데 한국 하이자로 넘어갈 때게 580억이었고 처음에 명동타워를 매각한 게 285억인데 더블로 팔았다. 그래서 그 차익을 홍정욱 측에서 배임을 해서 가졌을 것이다. 감정평가가 거치지도 않았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공범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한 다음 제3자에게 고가로 넘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린 범행이다. 이렇게 해요. 공소시효가 지난 걸 지금 3월에 끝난 걸 지금 들고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되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역회사를 한 20년 했어요. 25년. 그리고 국제적인 부동산 회사 회장을 했어요. 제가 계열회사 한 3개 갖고
그거 하면서 내가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올 적에 귀에다 대한민국에 있는 을지로, 사대문안, 그리고 강남에 있는 빌딩을 팔자 하고 이제 내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거 하면서. 건물 하나가 무려 1,000억, 2,000억 이러니까. 응?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동네 복덕방 그런 거 말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경제를 박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계 인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한 3년 하다가 현금을 그렇게 쏟아붓고 로비를 하면서 그걸 참내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 건을 했어요. 이 건물 계약이라는 것은 알름알름 하는 거지 아름아름 신문에 나는 것 같이 말이죠. 그 뭐 펀드도 계약 들어갈 수 있어요. 펀드도 들어가고 뭐 양측 변호사가 수없이 들어가고 TV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이 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경영진들끼리 만나서 그죠? 가령 A란 사옥을 산다 하면은 B란 그 구매자 경영진들끼리 만나서 내구를 쳐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신문에 나오는 그대로 하시는 거 신문에 나오는 순간까지 그 전까지는 경영진과 중간에 이제 그 컨설팅 회사 대부분 국제적인 부동산 회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밀고 당기고 조사하고 막 이래요. 그 실사하고 이런다고. 실사 같은 건 해요. 몇백억 이상이면은. 제가 그런 걸 몇 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직원이 많아가지고 고정비가 너무 들어가서 나중에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285억짜리면 말이죠. 지금 한 2천억 정도 하겠죠? 1,500 정도? 그 코리아 헬스타운 그 정도 되면은 경영진들이 그냥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얘가 지금 A라는 게 얘가 그 우리 검언 육창에 나오는 지모 있죠? 지모 같은 놈이라고 나는 봐요. 그렇게 추론을 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얘가 어떤 애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있다가 한국 하이자한테 586에 한국 하이자한테 명동타워가 코리아를 사서 명동타워가 1년 후에 한국 하이자한테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부동산 매각 과정이에요. 이걸 사가지고 내가 이 명동타워도 잘 압니다. 쉽게 말해서 코리아 헤럴드 사옥을 잘 알아요. 제가 무역 상사할 적에 코리아 헤럴드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근데 그게 오른쪽으로 있죠. 명동 라인에. 근데 그쪽으로 가보면은 이 코리아 헤럴드 라인이 그쪽 그 건물들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남대문 쪽에서 명동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다 건물들이 낡았어요. 근데 코리아 헤럴드만 그래도 조금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저 을지로나 저쪽에 현대식 건물은 한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당시에. 그런데 리모델링 하려면 몇십억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지금 10억짜리 리모델링 하면 15억 되듯이 그 건물 같은 거를 빌딩 같은 오피스 건물 같은 거를 리모델링 하면은 배가가 돼요. 그게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애는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 저 홍정우 측에서 말하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건 음해다. 해당 건물이 매우 노후했고, 노후에 그게, 거기 잘 다니시는 분들 알지만은, 노후한데, 명동타워 인수 100억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명동타워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그때부터 뭐가 불었죠?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명동가 쪽에 건물가에 폭등을 하게 되죠. 차이나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580만원,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냐? 이 A는 이거 사기꾼이다 하고 지금 홍정희가 그러고 있죠. 그리고 뭐 당시에 그 헐값으로 매각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식회라고 막 이랬다면은 홍정희가 뒤로 돈을 빼줬다면은 노동조합이나 그 당시 있는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거 전부 다 기자들인데 헤럴드 아무리 그래도 헤럴드가 그 영문판이 그 당시에. 응? 또 얘가 또 말하는 A라는 애는 홍 회장이 건부도 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의 계열사의 고문 이사 등으로 등재해서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 그게 말이지 3년 동안, 5년 동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직원으로 등재시켰다.
저 A씨, A의 인척 비리를 헤럴드 직원으로 등재해서 5년 동안 1억 3,600만 원을 매달 180만 원씩 지급을 했다. 그래 그런 증거를 갖고 하는데 홍정욱이도 가족들을 계열사의 고문 이사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고소장에 담고 그 역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홍정욱 측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벌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 걸러졌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죠. 요거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기업인들이 대부분들이 계열사의 고문 또 이사 등으로 가족이나 인척을 갖다 등재하는 경우도 있었죠. 당시의 관행으로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요새는 많이 조심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현재 쭉 보고 있으면 이거는 이 A라는 애는 지금 홍종일가 세상에 못 태어나오도록 서울시장도 못하게 하고 대권으로 못하게 하는 거대 여권의 정치인 업무의 하수인으로 나타났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그냥 홍정욱 흠집내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공소시효가. 경제특가법이 15년 공소시효인데 올 3월 달로 지났다고. 올 3월 달로. 6개월 후에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 후에 이건 소급 입법할 거야? 그럴 수 있지. 문재인이나 이성윤이나 추미애가 또 소급입법 만들 수 있지. 홍정욱법 해가지고. 하여튼 지저분한 정권이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홍정욱이를 지금 흠집 내고 나중에 대선에 나오면은 또는 서울시장에 나오면은 서울시장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거 갖고 홍정욱을 물고 물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물고 물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저분한 정권이야. 벌써부터 정치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